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아이들의 심리에 관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왜 아이들은 침대 밑에 있지도 않은 괴물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을 보기 전에 글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잡아볼게요. 이 글은 먼저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장에서 however, 이 표현과 함께 글의 진짜 주장, 즉 감정이 이성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실험을 통해 이 주장을 증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Research shows that 연구가 보여준다고 시작하네요. 3살 정도가 되면 아이들은 상상의 물체가 실제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글의 주제가 될 일반적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이 문장 구조를 보면 shows, 이 동사의 목적어로 that, 이 단어가 이끄는 긴 절이 왔고 그 안에서 다시 understand, 이 단어의 목적어로 또 다른 that 절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that, 이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와서 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덩어리, 즉 명사절을 만듭니다. 문장의 핵심 정보를 담는 중요한 구조죠. 두 번째 문장은 앞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아이들이 빈 상자 안에 연필이 있다고 상상하더라도 그 상자는 여전히 비어있을 거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The box will remain empty, 이 표현입니다. 상자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remain empty, 이 표현입니다. remain, 이 단어는 인 채로 있다는 뜻의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즉 연결동사예요. 그래서 뒤에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어가 와야 하고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empty, 이 단어가 아니라 empty, 이 단어가 맞는 이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however, 그러나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앞의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신호죠. Emotion can sometimes disrupt this understanding. 감정이 때때로 이러한 이해를 disrupt, 즉 방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글의 핵심 주장입니다. 문장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disrupt, 이 동사의 목적어로 disunderstanding, 이 표현과 its expression 두 개가 or, 이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서 the-it, 이 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의 단수 disunderstanding, 이 명사가겠죠? 따라서 이해 그 자체 또는 그 이해의 표현을 방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라며 앞문장을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아이가 괴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더라도 침대 밑에 괴물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밤에 방에 들어가길 거부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성적 암과 감정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어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make a child refuse 부분이에요. make, 이 단어는 하게 만들다라는 뜻의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to, 이 단어가 없는 동사원형을 쓴다는 규칙 모두 기억하죠? to refuse, 이 표현이 아니라 refuse 원형이 온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신 어법 문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indeed, 실제로 라면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아이들은 괴물처럼 무서운 것을 상상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상상과 현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네요.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개입될 때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는 것을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표현은 have a difficult time displaying, 이 표현입니다. have a difficult time 다음에는 동명사, 즉 ing 형태가 와서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to display, 이 표현처럼 to 부정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관용 표현이니 꼭 암기해 두세요. 여섯 번째 문장부터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 예시가 시작됩니다. 한 연구에서 미취학 아동들에게 빈 상자를 보여주고 그 안에 괴물을 상상해보라고 요청했대요.
여기서 주어인 아이들은 보여주는 주체가 아니라 보여짐을 당하고 요청하는 주체가 아니라 요청을 받은 대상이죠. 그래서 were shown, 이 표현과 were asked 모두 수동태가 쓰인 겁니다. 7번째 문장은 실험 결과의 첫 부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the box was empty, 상자가 비어있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머리로는 상자가 비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문장, 또다시 however,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이성적인 판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신호겠죠. 아이들이 상자와 함께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은 fear and avoidance, 두려움과 회피 반응을 보였습니다. 머리로는 빈 상자인 줄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무서워서 피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결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when they were left alone, 이 표현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남은 게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남겨진 상황이므로 수동태 were left, 이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문장 끝에 나오는 avoidance of it, 이 표현에서 det, 이 명사는 당연히 앞에 나온 단수 the box, 이 명사를 가리키겠죠. 상자에 대한 회피를 의미합니다. 오늘 지문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disrupt, 이 단어는 감정이 이성적 이해를 방해한다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동사였죠. 그리고 이 글은 emotion, 즉 감정과 understanding, 이성적 이해 사이의 대립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감정적 반응은 avoidance, 회피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를 이해하면 주제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할 줄 알지만 두려움과 같은 강한 감정은 이러한 이성적 이해를 방해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구조의 글을 읽을 때는 however, 이 단어처럼 글의 흐름을 뒤집는 연결사를 중심으로 필자의 핵심 주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